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라고 사실 대학교 때 서영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예지 관련해서는 저도 놀랐었던 게 한 5년 전인가 행사장에서 광고 모델과 행사 MC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티스트는 세상을 먼저 읽으라고 하잖아요. 신문을 읽으라고 했지만 어떻게 읽으라고는 알려주지 않으셔서 그 내용 공유합니다. 그때는 뜨기 전이었는데 너무 마스크도 괜찮고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해서 잘 될 것 같다고 애교 있게 옆에 딱 살갑게 붙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목소리 자기는 너무 굵어서 싫다고, 어떻게 하면 여성스러운 목소리 가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굵은 목소리가 더 매력적인 것 같다고, 반전 이미지도 필요한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보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고요. 사람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변했나 싶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변하는 건 경계해야겠죠. 인성 논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성갑인 분들에게 더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코로나로 다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누군가 이 분출할 것이 필요해서 그 분출할 곳을 찾는 게 막 정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지는 못하고 여자 배우한테 가고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물론 저는 인성 논란 없는 것 같고요. 잘 살아왔어야 되는데 저를 돌아보게도 되던데요. 저 코로나로 너무 억눌려 있던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분출할 곳이 필요해서 어찌 보면 그 화가 어떤 마녀사냥식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녀사냥식에 이런 몰아가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다고 봅니다. 뭔가 할 때 휩쓸려 가면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뭔가 정치적인 그런 이념들에 따라서 이용을 당할 수가 있고요. 나도 몰랐던 사이에 나에게 뭔가 다른 색채가 가미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조금 세상을 알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세상을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하고 좀 깨어있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마찬가지로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 준비할 때 시사 공부했던 팁을 오늘은 조금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술학원을 다녔던 것처럼 아나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텔레비전을 틀고 정신이 다 깨진 않더라도 누워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정신이 깨게끔 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안 다음에 7시 뉴스부터 따라하고 모니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7시, 8시, 9시까지 오전 매 시간 정시에는 97.3에서 뉴스를 10분간 합니다. 12시만 종합 뉴스를 하는데요. 11시까지 이 뉴스를 따라하면서 원고를 적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원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꼭 틀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녹음 파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시간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정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발음 교정도 하고 싶다 하시면 뉴스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CNN 저도 했었는데요. CNN 따라하면 그 나라 표준이 되는 말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을 공부할 때도 KBS 뉴스로 보시는 게 좋고요. KBS가 우리말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뉴스에서 적용해 방송을 합니다. 장음, 단음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말하는 말은 장음이고
단음입니다. 말했습니다가 맞고, 말했습니다는 타는 말했습니다인 거예요. 이 부분이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데의 핵심입니다. 그 뉴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 하시다 보면은 발음 교정하시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확실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엇이든 그냥 한번 해보시고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처음보다는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주제가 한 3개 정도 잡혀요. 3개에서 5개 정도 잡히면 이 3개에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럼 딱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거기서는 방송 대본처럼 짜여진 게 있어서 그렇게 정리되는 글을 3줄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창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만 쓰는 연습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주제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딱 정해놓고 장문처럼 써보세요. 주제를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딱 짜임새 있는 글로 써보시면 말하기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시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도 뉴스 이전에 보면 좋은 시사 프로그램도 좀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부 대상 프로그램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보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동시에 뉴스도 보시면서 신문을 2가지 신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성향이 다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 딱 2개로 나눠져 있죠. 편가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이게 나눠져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시선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체크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 어느 한쪽 편에도 서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만 계속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중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갖게도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중립은 지키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알되 내가 휩쓸려서 무언가에 그런 인형처럼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세상을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라고 사실 대학교 때 서영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도 모르겠다고 몇 번 보다가 말았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뉴스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신문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준비할 때의 얘기고요. 들어가서 현직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시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책에서 읽은 건데요. 뭔가 어려운 것을 공부하고 싶다면 그냥 문서로 읽기보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시사평론가 분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귀동냥으로 들은 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요약하자면 신문을 읽기 위해서 많은 매체를 활용하라는 건데요. 요즘은 좀 더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병 기사가 났을 때 예를 들면 이 출처를 한번 파악해보라는 저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흥미를 유발하는 출처도 없는 만화 같은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소고기 먹었었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좀비가 된다는
얘기까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글들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읽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야기보다 살릴 수 있는, 긍정적으로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설은 그냥 써보세요. 써보시면 띄어쓰기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있고, 우리말 파기 많다고 하는데 한글 사랑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계속 좀 인터넷 댓글만 보다 보면 그런 용어들을 쓰게 해도 되는데요. 내가 보는 말을 결국 나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인터넷 글로만 뭔가 기사만 보거나 이러지 말고 책도 같이 보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딱 지금 키워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에서는 풀어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야마구치 히데코님의 유작 영원한 빛을 찾아서 중 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라는 것, 막장 드라마는 결코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 카메라 프레임을 고정한 것이다. 액자 안에 그려진 그림이 아닌 지나가는 이웃들의 자연스러운 발걸음이고,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이기도 하다. 때로는 바람에 날려온 꽃향기나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의 선율이기도 하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글을 쓸지, 또 바람에 날려온 꽃향기 같은 글을 쓰고 말을 할지는 자기의 선택이겠죠. 꽃향기 같은 말과 글을 선택하시는 아트지인의 러버드님들이 있길 바랍니다.